이번 시간에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원이 지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크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태양 에너지, 두 번째가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가 조력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태양의 에너지가 다른 두 에너지에 비하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에너지원,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원의 대부분은 태양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태양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랑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랑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의 모든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특별히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할 때 태양 에너지가 지구까지 전달될 때 이 복사의 형태로, 그러니까 에너지 전달 방식이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복사의 형태로 전달된다라고 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건 뭐냐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랑은 다른 의미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또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 방사성 원소의 붕괴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와, 또는 마그마, 화산활동 시 분출되는 마그마 활동에 의한 에너지, 그러니까 지구 안쪽에 있는, 내부에 있는 열원, 여기도 열이 생기죠. 화산활동에 의해서도 열이 생기죠. 이 열원으로부터 지구 내부에서 지구 표면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랑 조심할 건 비슷한 말같이 보이지만, 태양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랑 같은 말이라고 기억을 하셔도 되지만, 지구 내부 에너지는 절대 조심할 거, 지구 복사 에너지랑은 전혀 다른 말. 이거는 지구에 흡수된 에너지가 지표면에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다시 재방출할 때, 그때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조력 에너지는 여러분도 잘 압니다.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힘이 조력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힘인데, 자, 지구의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힘은 달의 인력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건, 태양의 인력도 조력 에너지를 일으켜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힘에 의해서 지구의 밀물과 썰물이라고 하는 물의 흐름이 발생하는데, 자, 지구의 이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조력 에너지가 달의 인력이에요. 태양의 인력은 조금 작아요. 이유는 태양의 질량이 훨씬 크지만 거리가 멀어서 조속력을 일으키는 힘 자체가 조금 작습니다. 근데 이때 태양 에너지하고 이때 태양의 인력은 조금 달라요. 알겠죠? 이때는 열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물리력이에요. 태양의 인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쨌든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조력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이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대기, 그 다음에 물, 땅, 이 모든 곳에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원을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태양 에너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태양 에너지가, 자, 지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외권을 제외한 직권, 기권, 수권과 그 사이에 있는 생물권이 실제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기권, 직권 사이의 태양 에너지, 또는 수권, 기권. 수권 같은 경우에서 기권으로 가는 태양 에너지에 의한 건 증발이 있을 수 있어요. 물의 증발에 의해서 실제로 수권에 있던 물입자가 기권으로 가게 되겠죠. 이 기권에 의해서 다시 여기서 이제 응결되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려요. 그럼 비가 내린다는 이야기는 육지에도 갈 수도 있고 수권으로도 갈 수 있어요. 강수 현상 같은 경우는 또
기권과 수권,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 될 수가 있고요. 하천에서 물이 흐르면서 직권에 영향을 미쳐요. 물의 흐름들이 생기죠. 이제 물의 흐름이 생기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실제로 수권이 직권을 침식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바람이 불거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작용 자체가 태양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일어나는 대류 현상, 또 물의 흐름, 이런 모든 현상들이 에너지원이 뭐냐? 태양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나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도 상호작용을 미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태양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은 광합성이나 호흡 이런 것들이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 되고요. 생물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은 당연히 생물권 안에서,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생물들 같은 경우도 호흡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이런 상호작용을 영향을 미치는 주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이 각 권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의 순환과 탄소의 순환 들 수 있는데 이 물의 순환을 통해서 각 권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탄소의 순환에 의해서 어떻게 각 권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표면을 가장 많이 뒤덮고 있는 건 물입니다. 지구 전체 표면의 약 70% 정도가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 해수가 전체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이 한 군데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의 순환을 통해서 지구의 구성 요소인 각 권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동하고 순환하는지 그러니까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좀 살펴보면 자, 일반적으로 증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반적인 물의 순환의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에서 시작이 돼요. 증발이 일어나고 증발이 일어난 아이들이 수증기로 응결이 됩니다. 자, 응결돼서 일부는 바다에서 강수가 돼서 내리고요. 일부는 육지에서 강수가 돼서 내려요. 그리고 이 육지에 또 내린 빗물들이 모여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이렇게 바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이 36이 보통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바다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그죠? 그러니까 바다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거예요. 육지 입장에서는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다 입장에서는 유입량이에요. 육지 입장에서는 유출량입니다. 보통 36단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6 곱하기 10의 3승 킬로미터 퍼 1년당 이 양만큼, 이 부피만큼 흘러나간다예요. 근데 단위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36단위 정도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흘러가는 양이 36단위예요. 자, 여기서 살펴보시면요. 해양 쪽은 물이 많지요. 그래서 증발이 많이 일어나요. 증발이 강수량보다 많습니다. 증발이 강수량보다 많고요. 육지 쪽을 보면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습니다. 그죠? 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데 얼마만큼 많냐? 그럼 36단위만큼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36단위가 해양 쪽에서 육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동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바다에서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고요. 육지에서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데 전체적인 물이 뭐 하기 때문에 순환하기 때문에 항상 물수지, 물값은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구 시스템의 핵심은 뭐냐? 에너지원들이 작용을 하는데 이 지구 시스템 안에서 항상 평형을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핵심이에요. 평형을 유지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인간의 개입이 없으면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시스템, 모든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 평형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개입이 없다면 항상 평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 쪽은 증발량이 많고 육지 쪽은 강수량이 많은데 이 많아지는 증발량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많아지는 강수량에 의한
육지의 물들은 바다로 이동을 해서 뭘 유지한다? 평형을 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여기서 한 가지만. 자, 어떤 문제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다 쪽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요. 자, 여기도 증발도 하고 강수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증발되는 것도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지요. 그죠? 이쪽에서 증발된 것도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동이, 여기 이동량이 36단이라고 적어놨는데 무조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만 이동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양도 있고 바다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면 실제로 A-B 값이 이동량이에요. 이걸 계산해 보니 36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 양은,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 건 바다에서 육지로 흐르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해수면, 육지 쪽이 훨씬 지반이 낮기 때문에 중력작용에 의해서 육지에서 무조건 바다로 유입 또는 유출이 됩니다. 이 양은 C라고 하면 항상 A-B 값이 C랑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은 A, B 이렇게 구분 안 하고 화살표 방향 이렇게 해서 A라고 나와 있는 문제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B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A하고 B가 항상 값이 같아요. 뭘 유지하기 위해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체적으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도 이동하는 양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고요. 육지에서 바다에서 육지로 가는 이동량이 있어요. 이 녀석의 합산으로 보면 이쪽이 훨씬 값이 크기 때문에 종국에는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여기에 있는 이동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A-B 값이 C랑 같습니다. 라고 해서 얘도 뭘 유지한다? 평형을 유지한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조심할 건 말장난이긴 한데 해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육지 쪽은 증발량에 비해서 강수량이 더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 해양은 증발량이 많네. 육지는 강수량이 많네 해서 강수량은 육지가 많아요? 해양이 많아요? 라고 물어보면 해양이 훨씬 많아요. 육지가 많은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 해양의 강수량은 284단이고요. 육지의 강수량은 96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때 육지는 강수량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해양보다 강수량이 많은 게 아니라 육지에서 증발되는 증발량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전반적으로 물이 많은 해양이 증발량, 강수량 모두 다 육지보다 큽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 때 육지가 강수량이 많다 이렇게 기억은 하시지만 육지의 강수량이 많은 건 육지의 증발량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은 거지 육지가 해양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말장난 같지만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물은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바다, 육지, 하천, 그 다음에 대류 활동을 통해서 대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순환하는 과정에서 뭘 유지한다? 평형을 유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소의 순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의 순환이 독특한 이유는 물의 순환은 항상 기체 상태든 액체 상태든 고체 상태든 다시 말해서 물속에 있던지 간에 수권에 있던지 간에 기권에 있던지 간에 지권에 있던지 간에 다 H2O 형태를 띄어요. 탄소의 순환은 좀 독특합니다. 탄소가 어느 지구의 구성 요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권에 있는 경우는 보통 탄산형 광물의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탄산형 광물, 방해석이나 석회석 같은 경우 CaCO3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보통 직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분자 구조로 있으면서 탄소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직권에서는. 그 다음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형태, CO2의 형태로 탄소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 수권에서는 탄산이온의 형태로 존재해요. 탄산이온의 형태로 CO3 마이너스 이가 형태,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렇게 탄소가 분포하고요. 또는 HCO3 마이너스 3가에서 이렇게 형태, 그러니까 이온의 형태를 띠면서 수권에는 존재합니다. 생물권에서는 포도당, 유기물의 형태로 탄소가 결합되어 있어요. 포도당에 들어있는 것처럼. 탄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 권에 따라서
존재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이온의 형태를 띠느냐, 기체 형태의 분자결합을 하고 있느냐, 또는 탄산형 광물의 형태. 전혀 다른 구조결합을 가지고 있지만 탄소가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권을 이동을 하면서 직권에 있던 CaCO3 형태가 기권으로 가면서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변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각 권에서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게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탄소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뭘 한다? 순환을 한다. 대표적으로 해저 화산활동. 화산활동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권에 있던 성분이 이산화탄소 형태로 분출되지만 물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러다가 얘가 증발합니다. 그럼 다시 대기로 올 때는 이산화탄소 또는 일산화탄소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얘네가 강합성호를 통해서 생물권으로 가게 되면 포도당으로 합성이 됩니다. 유기물의 형태를 띠죠. 걔네가 나중에 화석연료를 만들어줘요. 이거 탄소 덩어리예요. 화석연료라고 하는 거 석탄.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용융이 돼서 화산활동 다시 되면 다시 이온 됐다가 기체 됐다가 다시 유기물 됐다가 이렇게 계속 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해저 탄산염으로 퇴적되는 건 실제 여기에 있던 유기물들이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습니다. 대부분 탄산형 광물의 형태를 띄어요. 그렇게 되어 탄산형 광물의 형태를 띠고 있다가 멘틀로 하강을 합니다. 용융이 되죠. 다시 화산활동. 그럼 여긴 다시 대기 중으로 CO2나 일산화탄소 형태, CO 형태로 가서 다시 뭐 광합성 또는 바닷물에 녹아요. 바닷물에 또 녹을 땐 이건 다시 이온의 형태를 띱니다. 이렇게 탄산 이온의 형태로 녹아 있다가 얘네들이 칼슘이랑 결합해서 다시 퇴적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인간 활동에 사성연료를 연소합니다. 탄소를 태우네 얘네들이 다시 대기 중으로 가게 되면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형태를 띠어요. 얘네들이 물에 용해되기도 하고 광합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직권과 수권과 기권과 생물권을 계속적으로 도는데 탄소의 순환이라고 하는 건 탄소 그 자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탄소 덩어리 자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 권에 따라서 탄산형 광물 또는 이산화탄소 또는 탄산이온 또는 유기물의 형태로 변환되어서 각 권을 이동한다. 그렇지만 탄소는 계속적으로 뭘 한다? 순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구 시스템엔 상호작용하는데 에너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각 권에 있던 지구의 구성 요소에 있는 각 권에 있던 물질들이 또는 에너지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상호작용의 핵심은 뭐냐? 항상 평형을 유지한다. 인간의 개입이 없으면 항상 평형을 유지하는 형태로 순환과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